자,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 그래서 물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지배권을 누가 행사할까요? 그렇죠. 권리의 주체인 이인이 행사하는 거야, 이인. 이인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법인은 주로 이제 상법에서 많이 건드리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자연인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있죠. 소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다. 아이, 새거 꺼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권리 주체인 이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에요. 이 지배권을 물권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이 배타적으로 지배한다의 의미 잘 아셔야 되죠.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지배를 타인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배하는 걸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직접적으로 지배한대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이익이 나오겠죠.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요. 우리 소유물. 이렇게 지배권으로서 물권은 말이죠. 물건 우회만 성립했었는데 나중에는 일정한 권리 우회 성립하는 물권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이 물권은 일정한 권리 우회도 성립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물권의 개념인데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권리자가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이 물건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 물건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범위를 특정하고 있어야 되죠. 범위가 특정이 안 되면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리고 그 물건은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렇게 독립적인 물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서로 이렇게 겹쳐 있대요. 그럼 이 부분은 독립성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죠. 그럼 이 소유자와 이 소유자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요. 사자들 보면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중에서는 사자가 뭐 가장 힘이 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동물이 있어요. 무리 생활하는 동물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자 같으면은요, 수컷이 사냥을 해요? 암컷이 사냥을 해요? 암컷이 사냥을 하죠? 그럼 수컷은요, 게을러 갖고 뺏어 먹기만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A 영역에 여기 보면 B도 자기 영역이라고 들어올 거 아니냐고, B 사자도. 들어오면 이거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수컷이에요. 수컷은 여기 얘네들하고 싸운다고. 그래야 여기 있는 자원들, 여기 있는 이익들을 우리가 혼자 가질 거 아니냐고. 여기 있는 이익들을 사냥하는 게 암컷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익을 얘네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얘네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수컷인 거야. 그래, 그런 거지. 맨날 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사자들은 맨 암컷들만 고생하고 수컷들은 맨 퍼지고 논대. 아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것들이 얘네들이에요.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죠? 그래, 한국 사회에 보면은 한국의 남자들 어때요? 대접도 못 받고 고생만 뒤지게 하죠. 자, 그래 나가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죠? 아, 참나. 그래요. 이게 또 언제 한번 뒤집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물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립하는 게 물건이 하나면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물건 외에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물일권주의. 우리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요.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눠져서
한 필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고요. 건물은 한 동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죠. 그래서 한 필 토지에는 소유권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예요. 한 동 건물에도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죠. 물론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외 자꾸 공부하면 머릿속에 암기할 게 많아지니까 이번 과정에는 이제 원칙 위주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가 한 필지면 소유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건물이 한 동이면 소유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예외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래요.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게 물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야 되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해야 되죠. 사자들은 이름 써요, 안 써요? 레오 이렇게 씁니까? 정글의 왕 레오 이렇게 이름 안 쓰죠. 이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자기 영역 표시하고 다니는 거야. 소변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요. 그럼 이쪽 사자가 들어오죠. 그래갖고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자기 소변 뿌려버리는 거야. 서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가 왔다 갔는데 왔다 간 시간 얼마 안 되죠. 쫓아가갖고 잡을 수 있는 시간 같으면 얘가 쫓아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붙는 거죠. 이렇게 돼요. 사람도 여기다가 이거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소변 봐버려요? 이거 되게 웃기는, 여기 소변 보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내 거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은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으로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야,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인 거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이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라고 얘기해요.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 이 붙들고 있어. 이거. 건드리지 마. 그랬다. 그래, 지쳤어요. 이제 실실 졸고 있으니까 또 누가 와서 건드린다. 건드리지 마. 그러고 일주일 내내 서 있었다. 자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라 이제 목숨이 중요해졌죠, 더.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잤더니 또 딴 사람이 막 뜯어가더라 이럴까봐 이제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시 제도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공시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 쓰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책에다가 이름 쓰죠? 이름 써야 돼. 이름 안 쓰면 옆 사람이 가져가도 자기 거라고 하는 입증이 조금 곤란해지면 못 찾아요. 그런데 요즘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엔 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했어요. 어떻게? 성을 쌓잖아, 성을. 그건 뭐죠? 경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마다 성기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어갖고 말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은 엉덩이에다가 찍어줘 버린다고. 개한테는 찍어요, 안 찍어요? 걔는 안 찍어. 걔는 싸기 때문에. 그때 이동수단으로서 주로 썼던 게 뭐죠? 말이잖아요, 말. 말이니까 말 같은 건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 말이 꼭 필요했죠. 그러니까 말 엉덩이에다가는 그 자기네 성의 문장을 찍어주는 거야. 불에다가 달궈서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화상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보든지 보면 그게 있으면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소유권에 관한 표시인 거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그 성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물건들은요, 이제 전쟁에서 뺏어와야 되겠죠? 뺏어와서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 거죠. 그리고 성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기가 이렇게 있잖아. 다 이렇게 해요. 그 안에 이렇게 울타리 치면 이게 명인 방법인 거죠. 이 안에 있는 거 다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쓰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성을 쌓는데 요번에 이만큼 성을 쌓아갖고 있었어요. 위에서 보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이만큼. 또 성을 쌓아. 그래서 성을 열심히 쌓았어요. 요번엔 또 여기 아마 성주님이 전쟁을 잘하나 봐요. 이만큼 늘어났다. 성을 쌓아. 그래서 열심히 성 쌓았다고. 이만큼 전쟁에서 이겼다. 성 쌓아.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다 도망가. 왜요?
평생 무슨 성만 쌓고 있냐. 그렇죠? 전쟁 나가기가 무섭네, 이제. 왜? 이기면 성 쌓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전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성 또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이겨져.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물러나라. 그래 성전은 돌격 앞으로. 그럼 전부 다 후퇴 그러죠. 왜? 그랬더니 야, 잘못하면 또 성 쌓아야 된다. 야, 후퇴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시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부동산하고 동산의 공시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이 만들어지고, 동산의 공시 방법은 이건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동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인도해서 그 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은 인도 내지는 점유로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시하는데 문제는 이 등기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잘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된 등기부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이름 쓸 때 어떻게 써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신가기 때문에. 근데 무의식적으로 쓰면은 이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래요. 삼수변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어떤 분이 갑시냐고. 위에다가 한글로는 어떻게 썼어요? 신의영 이렇게 써놓고 갑의영 썼더니 이거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이 갑자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쓰잖아요. 수백 번 쓰니까 그냥 비슷한 글자 나오면 갑이요, 그냥. 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글자 나오면 을이야. 이자 쓸 때도 을자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자도. 예. 이 참, 이죠. 직업병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등기부도 마찬가지죠. 등기관이 등기부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된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등기부가 틀릴 때가 많아요. 요즘엔 전산화돼서 안 그렇지만 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체 권리가, 진정한 권리를 실체 권리라고 하거든요. 실체 권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만 하는 거거든요. 등기 자체가. 그런데 등기가 실체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실체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 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 내용만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표시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권리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권리를 중요시해야 되죠. 표시를 중요시하면 안 되죠. 잘못된 표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대,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지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사셨죠? 그 집에 처음에 살 때 등기하고 그 이후에 맨날 등기부 안 띄워보죠? 그래, 등기부 안 띄워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등기부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등기부 갖고 와갖고 집 비워주시오. 그럼 우리가 얘들아 나가자 그러고 짐 싸야 됩니까? 3일만 여유 좀 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등기부 뭐야 이거 내 집을 그러고 확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실체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오셨나요? 이게 또 내 집이 그랬다고 하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지. 내가 샀다고 생각해봐. 이거 말도 안 되고 법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표시보다는 실체 권리가 언제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점유는 안 그래요. 이 점유는 항상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니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지니고 있으면 지니고 있는 사람 소유라고 믿어야지. 그렇죠? 이걸 내가 언제 샀는지 잘 몰라요. 이거 살 때도 얼마 줬나 잘 모르겠는데 본인 거예요? 네, 내 겁니다. 얼마 주고 샀죠? 10,000원 좀 넘게 준 것 같은데요. 어디서 샀죠? 이게 요 앞에서 샀나? 노량진에서 샀나? 본인 거 맞아요? 입을 찢어버려야 되죠?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라고 보고, 그럼 그 소유자로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다. 그럼 그 자가 비록 이걸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 권리자는 선이 무과실일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한 취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사는 결론적으로 선의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공시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다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법에는요, 등기의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사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죠. 근데 동사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15회, 17회 이전에는 이게 3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17회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 취득 제도는 동산에만 있는 고유의 제도인데 이런 걸 시험에 낼 이유는 없죠. 그 대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냐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례 문제를 한번,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건 아시죠? 선이 악이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하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한 달을 거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인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갑이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줬다고요. 그리고 점유도 을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사기당한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얼른 제3자 병에게 다시 매매를 한 거예요. 부동산 매매하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주고 점유까지 이전해 줬는데, 병은 이게 을이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이 경우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선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병은 캄캄하구나. 복습은 도대체 안 하는구나. 그렇죠? 이거 비통착사강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뒤에 공통적인 거,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무조건 시험에 나와. 거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복습 안 했죠?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요. 복습들 안 했어요. 전부들. 큰일이네. 습관이 복습 안 하는 습관이 들어버렸네. 자, 보세요. 얘는 제3자, 선의의 제3자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즉, 병은 해당 부동산을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남들이 대답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병은 해당 토지를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선의의 제3자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다고요? 한 번씩 대답하네. 이제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 취득. 예?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쪽으로 와갖고, 병은 해당 토지를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선의 취득이 아니라고. 선의 제3자 보호하겠다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 이걸 선의 취득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여기다가 엮어갖고 수도 없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 정답 지문으로 안 나온 적도 있고,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이건 선의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취득이야, 이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갖다 집어넣으면 괜히 느낌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유사해 보이고 맞는 듯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이다 그러면 얘가 착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다,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아니야. 선의는 뭘 몰랐다죠. 악인은요, 알았다예요. 근데 선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 한국 사람이. 쓸데없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TV 연속극 안 끊으면 절대 민법 점수 40점 못 넘어가요. TV 연속극 끊어야 돼. 그래서 감정이 없어져야 돼. 메말라져야 돼요. 감정이. 나중에 감정은 언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무슨 시험 끝나고야. 60 넘어서. 법률 사무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 감정이 앞서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로. TV 그 막장 드라마. 요즘에는 뉴스도 막장이더만 다. 볼 게 없어요, 뉴스가. 그렇죠. 뭐 순실인지, 뭐 매실인지. 맨 그거에다가, 그죠? 그만두려면 빨리빨리 좀 그만두고 그래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외국 자본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뭐 트럼프인지 카든지 걔가 대통령 돼갖고 전 세계 거기에다가 코드 맞추느냐고 난리인데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죠. 네? 저기 지금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제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와갖고 형, 한국에 전쟁 나요? 그래서 뭐 전쟁이 왜 나냐? 근데 거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한국엔 여행도 가지 말고 한국에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고 국회의원들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이 분명히 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나온대요.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바로 뭐죠? 넥스트 씬이 뭐야? 노스 코리아. 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쏘는 데 갔네, 비행기 쇼 하는 데 갔네, 뭐 이런 거 나온대 맨날. 그러니까 보세요. 남한은 내부적으로 지금 시끄럽죠? 북한은 어때요? 미사일 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요, 저거 이제 한 방이면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빼가는 거야, 자꾸만. 투자자금.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외국 자금 빼가면 큰일입니다. 하여튼, TV 끊어야 돼. TV 보면은 이런 게 자꾸만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하고 자꾸만 연결시킨다고. 우린 냉정하게 이게 선의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공신력도 없는 등기 뭐 하려고 배우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 공신력도 없는 등기를 뭐 하려고 배우냐? 여기 공신력이 없는 이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와 표시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무효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효인 등기를 갖춘 사람은 강력하게 보호가 됩니다. 등기법에 의해서요. 자, 조그맣게 예를 들면요. 여기 갑이 현재 소유자고 그 이름으로 등기까지 됐대요. 이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한 거거든요. 이 갑의 등기를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대요. 그러면 얘는 실체 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고 등기만 갖췄잖아요. 이 등기는 무효등기죠? 예, 이거는 무효등기거든요. 근데 을하고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대요. 얘는 선이요, 악이요? 선이잖아. 그래도 얘는 보호돼요, 안 돼요? 왜 선인데? 선의 취득 말고 얘는 선인데 선의 얘 제3자 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 말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에? 선이라며, 제3자, 선의 제3자라며.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래서 비통착사강 이렇게 암기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활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비통착사강 여기에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뒤에 가면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거 비통착사강 아니잖아. 을이 위조 행위에 의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 갖췄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선의 제3자가 있다. 그래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행위를 보호하겠다, 선의 제3자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비통 착사강으로 인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얘가 보호될지 모르겠지만 위조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와 거래했대요. 그 사실을 몰랐다, 선이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 등기, 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가 안 된다. 즉 이 무효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요, 유효였는데 이자의 위조 행위에 의해서 말소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한 번 일치하고 나면은 이 이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무효 등기만 공신력이 없는 거고, 유효인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등기법의 취지인 거죠. 이거는 지금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원인 없이 말소됐어도 이 등기는 소멸한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이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 내지는 점유로서 공시가 되는 것들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은 그 종류와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는 물권은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해놓는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제 185조에 물권의 종류 그래 놓고,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거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이 돼야지 당사자가 합의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 물권의 종류도 마찬가지고 물권의 내용도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요. 185조에 이렇게 놨다고.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물권인데요. 그럼 물권의 종류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습법상 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물권의 출발은 항상 소유권인 거예요.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 수익권은 물건의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고, 처분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처분권이라고 얘기하죠. 소유권은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라고 해서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이고요.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해.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인데, 이용 가치만 또는 교환 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주는 행위를 설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설정, 그래요? 그러면 이용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주면 무슨 물권 설정해주는 걸까요? 용익 물권을 설정해주는 거고, 교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면 뭘 설정해주는 거야? 담보 물권을 설정해주는 거거든요. 용익 물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성립하고 한국에만 있는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담보 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요. 담보 물권. 유치권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다 성립하는 거고, 질권은 동산에만 성립하니까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외에 성립하는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들이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 그래서 이걸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권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건 아니지만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될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래,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어서 점유할 수도 있지만 사용수익 처분권 없이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계를 여기다가 풀어놓고 갔다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주웠어요. 우리 학생이 주웠다고.
민법 선생이 시계 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팔에 차고 다닙니다. 소유권자인가요? 사용수익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지나간 사람이 보고 네 건이라고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죠. 빌렸니? 그것도 아니다. 그럼 사용수익권도 없어? 없어. 그럼 내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소유권도 없고 사용수익권도 없고 그렇죠? 누가 내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닌데 왜 안 주고 거절하냐고. 그래요. 먼저 사실상 지배했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먼저 했죠. 먼저 했으면 그때 뭐가 생긴 거죠? 배타적 권리, 이건 배타적이 아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생긴 거예요? 점유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배타성은 없어요.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요. 그래서 점유권도 물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 이게 뭐죠? 점유권이다. 점유권도 권리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나는 지금 본권을 가지고 소유권 내지는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목적물을 점유하지만 아까 이분이 점유할 때는 어떻게 했죠? 본권 없이 점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모든 본권과 항상 병존합니다.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은 없지만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는 거죠. 용의권 없이도 목적물 점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항상 병존한다. 점유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등기할 게 없어요. 그냥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은 여기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관습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만 별도로 건물만 별도로 각각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이때 그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공부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다라고 하는데 이 동산의 양도담보다라고 하는 건 이거 개나 돼지들 있죠. 돼지, 개, 돼지, 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동산입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당포에다가 시계 갖다 맡기듯이 그렇게 갖다 맡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동산, 개나 돼지, 이제 동산의 양도담보는 한 기억이 있는데 탈법행위에서 했을 텐데, 그죠? 이게 개나 돼지를 담보로 맡길 때 채무자가 계속해서 안고 키우면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권리취득해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받으러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동산의 양도담보다라고 해서 이것도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우리나라에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처럼 소유권을 비롯한 본권 그리고 점유권과 또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것들 이거 말고는 임의대로 지 맘대로 물권 창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지금 민법상의 물권만 봤지만 특별법상의 물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들을 물권이라고 하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민법상 물권이 8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민법상 물권 8개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이래가지고 암기해버리시는 게 좀 편해요. 이거 나중에 자동적으로 암기돼요. 지금 암기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나중에 암기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다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이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내가 소유자인데 이 물건을 이분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이분이 사용수익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소유자 맞잖아요. 사용수익 이분이 해야지. 이분이 사용수익 하고 있는 걸 내가 잘 때 몰래 가져왔답니다. 그럼 저분이 돌려달라 그래서 다시 가져가겠죠.
그런 거예요.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했으면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사용 수익하는 건 제한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용익물권 설정해줬다 그러면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법상의 물권들이다. 그러니까 민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3개 정도 하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19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권. 그래. 물권법의 법원 뭐 거기 보니까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특별히 볼 거 없고요. 물권법의 특질 거기에 강행 규정성 있죠. 그렇죠? 강행 규정성 그거 줄 치세요. 5글자 줄 치시고 니은 줄 치면 돼요. 채권법 규정이 모두 임의 규정이 아닌 것처럼 물권법 규정이 모두 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임의 규정도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과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물권의 의 성질로 바로 옵니다.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물권의 의다라고 하는 거. 권리 주체인 인이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절대적 관념적 재산권이다. 아, 이걸 거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버렸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물권의 성질, 그래요.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배타적 지배죠. 배타적 지배. 넘겨보십니다. 절대권으로서 뭐다? 대세권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니다. 물권의 주체는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인이죠, 인. 인 중에 자연인과 법인이다. 물권의 객체는 일단은 뭐죠? 물건과 뭐예요? 권리. 물건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지금 구체적인 권리는 이번 과정에서 안 할 거예요. 물건에 관해서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일물일권주의죠. 찾았어요? 일물일권주의 개념에 기억 줄 치시면 돼요.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일물의 표준입니다. 일물의 표준에 토지 보이십니까? 그래, 토지예요. 토지는 지표면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구획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필. 한 필지의 토지에는 소유권 하나만 있다 그랬죠? 예,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 뭐다? 필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획이 돼야 된다. 건물은 뭐라 그랬어요? 동이라고 얘기했죠? 예, 건물도 넘겨보십니다. 일물로서의 건물 보이시죠? 동이다라고 하는 게 동.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자 1번에 일물로서 독립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예외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201페이지에 물권의 종류에 물권 법정주의 보이시죠? 예, 물권이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185조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보십니다. 185조의 해석인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3번이에요. 종류강제, 내용강제. 종류도 물권의 종류도 소지전지 저질유점 이거와 특별법상의 물권 아니면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고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고 용익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그러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지배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용익물권은요. 사용수익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도 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교환가치를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 혼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용익물권 설정했으면 이용가치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종류강제, 내용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위반했을 때 그래요. 위반했을 때 거기는 이제 종류강제 위반하면 우리 민법에서 정하지 않은 물건을 지네끼리 정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시기 물권 그랬대요. 거시기 물권은 지가 마음대로 정해놨어도 물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물권이 아니에요. 근데 내용강제 위반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상권 설정하면서 교환가치를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이용가치만 지배하는 거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강제 위반하게 되면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종류강제 위반했대요. 그럼 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거기는 2번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민법상 물건의 분류에 보시니까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예, 요거 뭐였지? 전에 그렇게 했어요.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이 있다 이랬어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는 게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럼 8개잖아요. 한국 사람 이름이 몇 자예요? 잘 몰라? 세 자 아니면 2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장 같은 거 이을 때 3글자, 2글자로 띄어서 암기하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요. 한꺼번에 8개 하려니까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일본 애들은 한꺼번에 8개, 7개도 한꺼번에 알아요. 실제로. 걔네들은 이름이 7, 8자인 애들도 있죠. 무라카와 쓰지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본의 수도 총장 이름이라면서요. 수도 관리하는 무라카와 쓰지마라면서요. 걔 이름이. 그죠? 그래, 걔네들 이름이 길어서 그런데 우린 3글자이기 때문에 3글자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2글자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 한번 했었죠? 처음 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관습법상 물건이 있죠. 관습법상 물건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그거 보이시죠? 예, 요거요. 요거고,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온천권, 거기 동그라미 X 해버리고요. 사도통행권 동그라미 X, 공원시설 이용권 있죠? 여기 동그라미 X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건의 취득 중에서 판례 한번 볼 건데요. 그 2번에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보세요. 관습상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몇 개 정하고 있어요 지금? 3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이거 이외에는 관습상 물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이외에는 물권 법정주의가 그건 거야.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관습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이 있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럼 그자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럼 그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2번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물권의 효력이 나오죠. 네, 물권의 효력 이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